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초 공사를 진행을 할게요. 기초 공사는 일단 2주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 제 계획은 일단 중간고사는 까지는 콘크리트는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공부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철근 거푸집까지만 딱 할 거예요. 철근 거푸집까지만. 다음 주 기초공사 또 마무리 짓고 철근 공사 좀 하고 거푸집 해서 시험은 이제 치르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기초공사를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만 뭐 다른 책을 봐야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북 위주로 하고, 그리고 현장 느낌, 현장 사진 사례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고, 또 오늘 시간 남으면 기술 지침 좀 봐드리고, 다음 주는 그 현장 내용 사진이랑 기술 지침 내용 위주로 그 학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상위 폴더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상위 폴더. 그러면은 기초 유형, 요 기초 구성, 분류, 형식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기초 유형에는 기초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저 분류는 이렇게 되는데, 기성 파일 중에서 종류는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유의사항은 이렇게 나눠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 현장 타석 말뚝도 마찬가지로 종류는 이렇게 나오고, 유의사항은, 그리고 시험 나오고, 기초의 안정은 뭐예요? 즉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즉 기초가 침하가 되느냐, 아니면 건물이 부상되느냐. 즉 부동 침하 및 부력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별로만 일단 4가지만 큰 흐름만 아시고 나서 기술 지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의 구성. 일단 버린 콘크리트는 아니에요. 버린 콘크리트는 항상 시공돼 있고, 버린 콘크리트는 뭐예요? 버린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그냥 버린 콘크리트라고, 이제 버려지는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사실 버려지는 콘크리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이제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면은 딱 흙이고 장알밭이잖아요, 현장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먹을 때리거나 먹매김하거나 어느 기초 중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버린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공을 타설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해서 버린 콘크리트는 버려지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일종의 이것도 구조체예요. 하중을 받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근데 학계에서는 다 좀 해석이 좀 틀려지는데, 정설로는 일단은 이것도 버린 콘크리트가 아니라 구조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라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 그래서 말뚝 같은 경우도 이제 기성 파일이냐, 선단 지지력 파일이냐, 아니면 마차 말뚝이냐, 그리고 뭐 온통 매트, 즉 매스 콘크리트냐, 이게 재료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형식, 뭐 온통 기초냐, 줄 기초냐, 끼, 복합 기초냐, 복합, 2가지 재료, 2가지 공법 사용된 기초냐, 아니면은 푸팅 그냥
일반 기초냐? 그래서 지지말뚝, 마찰 말뚝, 다중 말뚝, 그리고 선단 확대 말뚝, 탑베이스, 그러니까 팽이 말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마찰력. 우리가 계속 이제 재료다 보니까는 토공사 때 뭘 배웠어요? 흙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흙의 삼상도 기억하세요? 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 아니 뭐니? 1차적으로 고기, 고기. 네. 흙, 물, 공기죠? 흙, 물, 공기죠? 그러면 사질토랑 점성토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사질토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난댔죠? 그려줬잖아요 제가. 물의 알갱이들이 서로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동과 충격을 가할 시에 배열이 흐트러진다 했죠? 사질토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성토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나쁜, 이게 우리가 좋은 현상도 있고 나쁜 현상이 있잖아요. 나쁜 현상은 뭐예요? 안밀이잖아요. 안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차로 있어요. 점성토. 여기다가 충격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원을 양쪽이 사이드에서 충격을 가하면은 오뚜기 모양처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점성토 같은 경우는 탄성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소성 성질이잖아요. 소성. 그렇죠? 복구가 안 되잖아요. 복구가. 즉 건축물에 이제 건축에 이제 대입을 하자고요. 대입. 이제 건축물에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성토다. 점점 치마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마찰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이 부마찰력이 좀 이상한데. 저기 있는 친구도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흙이 점점 침해가 되는 거예요. 네. 흙이 점점 침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파일이라도 길이라고 하더라도 흙의 그라운드 레벨, 지헬선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지지력이 더 안 좋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태지나 패스워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기성 파일의 종류, 이제 타격공법, 진동공법, 압입공법, 프리보깅, 워터젯, 중공굴차. 이제 기성 파일하고 이제 현장 파일. 근데 원리만 아시면은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셔서 이제 원리만 아시면은 이제 쉬워져요. 기성 파일은 뭘까요? 기성 파일은 뭐예요? 자, 기성 파일은 이거 올려버릴까요? 이거 올리는 거 여기 있나요? 그게?
여기 친구 안 보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저기 안 가. 좀 안쪽으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저 보여드릴 게 많아서 오늘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져왔어요. 자, 다 공통된 얘기예요. 자, 귀성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을 현장에서 반입을 하되 그러니까 홀에다가 파일을 응입을 해서 해머로 항타에서 응입 깊이 1m 이상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게 파일 공사예요. 기성 파일은 즉 홀에다가 파일을 집어 삽입을 하는 거예요. 관입을 하는 거예요. 현장 파일은 공벽을 굴착을 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죠. 즉 콘크리트 기성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을 기성품을 가져와서 관입을 시키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타설을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공통된 파일은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콘크리트 타설을 나중에 하냐, 그러니까 공장에서 가져온 것 갖다가 해서 관입을 시킬 것이냐, 현장에서 타설을 할 것이냐. 하지만 기성 콘크리트 파일은 여기도 시멘트 밀크 주입을 해요. 비중으로 배합비는 한 83%. 왜냐하면은 기성 콘크리트 지지력은 주면 마찰력 플러스 3단 지지력이 합쳐졌을 때 기성 파일의 지지력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을 한댔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찰력이 생겨요. 이제 주면 마찰. 이게 주면 마찰력이에요. 그리고 관입을 1m 이상을 한댔죠? 이게 선단 지지력이에요. 어디에 딱 꼬챙을 꽂아놨다 이거예요. 예. 즉 시멘트 밀크로 인해서 주면을 마찰력을 딱 고정을 시키고 덧붙여서 파일을 어디에 딱 관입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파일 지지력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거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기성 파일 같은 경우는 타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현장 타설 말뚝은 타설하는 과정 또 다른 공벽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작업 지방 말뚝 중심 측량
시향타, 말뚝 세우기, 시공, 말뚝 이음, 최종 경탁, 지지력 확인, 말뚝 머리 정리. 이게 전반적인 시공 프로세스예요. 유의사항.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재료적인 건 어떤 걸까요? 재료적인 거. 우린 재료 수업이니까 재료. 항상 고민을 해버렸잖아요. 재료는 어떤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공이고 시. 이건 재료죠? 그쵸? 이건 시. 재료. 이거는 시일까요? 재료일까요? 네, 재료. 왜 재료일까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비파괴 검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예를 들어 한 분짜리가 15m다. 그러면 굴적 심도가 20m나 30m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분 갖다가 안 되잖아요. 두 번이나 세 번 사용하게 되면은 이어야 되잖아요. 아, 그냥 파일 이었다. 우리 공사 다 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게 결합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파괴 검사다. 그 이음을 또 여기서 이제 시공이랑 합쳐져 있어요. 뭐냐? 세 가지가 있죠. 충전식으로 할 것이냐, 볼트식으로 할 것이냐, 용접식으로 할 것이냐. 다 지침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경타 시공이죠. 이건 재료죠. 이건 시공. 근데 걸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거 이런 거다. 그러면은 이거 시공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일단 아셔야 돼. 시공적인 걸 알아야만 재료적인 것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재료를 먼저 성질을 알고선 시공을 해야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시공적인 거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만 재료적인 거 더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공적인 거는 이렇게 들어간다면 재료적인 거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작업 기반은 뭘까요? 작업 기반. 일단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줄 건데 작업 기반. 작업 기반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작업 기반? 작업 기반? 예? 예, 그것도 맞고. 예. 작업 집안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집안 정리. 집안 정리. 왜? 이제 제가 평면도랑 단면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면에서도 시공하시면서 이제 아셔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플로우는 업무나 공부할 때 플로우는 항상 뭐가 시작된다? 설계도서 검토란 말이에요. 설계도서 검토. 근데 설계도서 끝났다 하면 현장에서 뭐예요? 항상 토공사나 기초공사는 집안 다짐이나 집안 정리예요. 항상 작업을 선행되는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한다 하면은 나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집안 정리가 우선시 돼야 된다. 좀 크게 그렇게. 자, 뭐 건물당 파일 100개랑 시공을 한다.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현장 단면도로 보면은 우리가 말뚝 받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꽃심 받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인더끈 갖다 묶어놔요. 라크칠 해놓고 동그랗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GPS 측량 지난주에 얘기했죠. 동그란 거 UFO 같은 거 갖다가
조조조 따라다녀요. 협력업체한테 설계도서 우선 이제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 검토 받고선 그래서 어디에 박을 것이냐지 한 거예요. 이제 GPS 측량. 1번 파일은 X가 몇, Y가 몇에서 여기 확인해서 꽃심 받기 하고 해서 여기다가 꽃심 받기 하고 이제 파일을 시공할 위치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작업 집안이잖아요. 여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현장 흙이잖아. 흙. 토사가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토사. 이런 걸로 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통상은 항상 스타트가 집안 정리 또는 뭐 작업 집안, 뭐 시공성 확보, 작업성 확보 이런 것이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구를 그냥 작업 집안, 그냥 작업 집안 이런 게 아니라 뭐 생각을 고민해보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파일, 재료 또는 공법에 따라서 말뚝 중심 측량이 결정이 돼요. 즉 여기가 1.5D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1D가 될 수가 있고 이거예요. 재질, 재료, 공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시험, 시공, 말뚝 이건 뭐예요? 동제화 시험, 정제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동제화 시험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시멘트 밀크를 주입을 한댔죠. 그리고 7일 강도에 대한 지지력 확보가 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즉 하지만 시험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야 우리 말뚝 박자 야 다다다다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몇 번당 몇 번을 시험으로 시공을 한다 이거예요. 샘플 시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제화 시험 7일 강도 주입한 거에 대해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말뚝 이음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볼트식, 용접, 충전식이랬죠? 그쵸? 그러면 이거 세 가지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고 최종 경타 확인하고 정제화 시험 이제 28일 강도가 콘크리트가 28일 강도가 발현됐을 시 최종 지지력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뚝머리 정리 우리가 이제 버림을 여기다 치고 매트가 치면은 매트 기초까지 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두부 정리 말뚝머리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성 콘크리트 시공 플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재료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유의하여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성 콘크리트 파일은 이래. 그 현장 타선 말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병 내에 철근망을 근입을 해서 콘크리트를 타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 또 한번 골라내보자고. 이거는 원래 다 알아야 돼요. 원래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공부량을 강제적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옥내 수위 시공, 이것도 시공, 이것도 시공, 재료, 또 시공, 재료, 시공.
강제적으로 그냥 분류를 한다면은 시공 파트는 이렇게 되고 재료는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 알아야 돼. 네, 재료와 시공은 상관없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아직 시공과 뭐 재료법 그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립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현장 타서 말뚝은 구분해서 중심 측량하죠. 하지만 공벽 보호는 뭐냐? 자, 오거가 이렇게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구입창이 되겠죠? 구입차 심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합이 증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가 되겠죠? 근데 붕괴되는 거 다시 흙을 걷어내면 좋아. 걷어낼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공명 내에는 그게 확인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다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형상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빈 공간만큼 하중을 못 받겠죠? 결과적으로 구조물이 붕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벽 보호가 상당히 중요해요. 시공성.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내에 그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는 순수하게 콘크리트가 들어와야지 다른 것과 혼합이 되면은 강도가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내 수위, 그러니까 지하수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용타형 현상, 일수 현상, 안정에 지난주에 배웠죠? 예, 안정에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지하수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구착했기 때문에 계속 물을 펌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지하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물을 펌핑을 하되 지하수 그 안정액들 이런 것들 용액의 용타형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 케이싱은 뭐냐?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굴착할 수 있겠지만은 공격 붕괴가 방지되는 것을 위해서 케이싱, 그러니까 지금 틀 안에서 오버를 같이 넣어서 굴착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공벽 형상이 유지가 되겠죠? 네, 이 얘기예요. 천공 수직도 여기는 기성은 100분의 1, 여기는 300분의 1. 이거 왜 중요하냐? 일단 기성 파일을 어떻게 되겠어요? 때린다고 했죠? 해머로. 예를 들어 파일을 기성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온전하게 쓰면은 우리 못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못질 잘 들어가죠? 근데 약간 못을 약간 삐딱하게 했어요. 망치질하면 어떻게 되죠? 딱 틀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예.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거 뭐냐? 못질이야 그냥 다시 빼서 박으면 되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편타가 되잖아요. 편타 즉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온전하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삐딱하게 때리면 어떻게 됐어요? 중파가 되겠죠? 균열이 되거나 여기가 파손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체 말뚝 기능을 상실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타설 이게 삐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중은 제대로 못 받겠죠, 일단. 예? 그래서 수직도 관리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선단 지방 붕괴 주의. 자, 아까 케이싱을 한다고 했지만은 뭐라 했어요? 선단 지방 붕괴. 부착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토합이 크게 발생된다 했죠.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료하고 상관이 있어요. 부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취약점이에요. 여기 오거 주변은 여기가 붕괴가 된단 말이야. 그럼 붕괴가 어떻게 되겠어요? 쌓이다가 다시 여기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네? 여기도 우리가 만약에 뭐 상상을 해보세요. 모래사장 바닷모래에다가 꼬챙이를 딱 해요. 집어넣어요. 안으로 막 모래가 막 들어가겠죠. 이 원리예요. 그리고 항상 슬라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수직도, 슬라임이나 수직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코덴 테스트, 이것도 다 지침에 있는 내용이에요. 코덴 테스트. 그러니까 모는 종이가 있어요. 한 칸에 갑자기 생각나. 한 칸 10cm였나? 하여튼 10mm였나?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수직도가 불량됐고 그래프가 엉망진창이겠죠. 그리고 철근망, 기둥 부상 방지. 철근망은 왜 부상이 될까요? 철근망.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댔잖아요. 아까 타설을 한댔잖아요. 철근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깊게 안 됐다면, 그립이 안 됐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막 내려오겠죠. 그래서 공구가 채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철근이 밀려 올라간다고. 그 얘기인 거고. 품질 확보 가능하겠죠? 7일, 15일, 28일 압축 강도.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압축 강도 시험. 나중에 콘크리트 때 배울 거예요. 콘크리트 너무 많아서 아마 시험 문제도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콘크리트는 정말 제 생각에 콘크리트는 한 7, 80% 내지 않아야 됐나? 내야 되지 않나? 사실 지난주에 제가 문제를 작성해 놓으려 했는데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정말 없어지고 낼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이번 주 되려나? 이번 주에도 문제 다 내놓을 거예요. 네. 콘크리트 위주 근데 콘크리트가 많이 중요해요. 네. 그 뒷체형 3축 오거가 있고 1축 오거가 있고 아무튼 연속해서 구입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원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극이 발생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계 인발 시 공격 붕괴 주의. 이건 뭐냐면은 케이싱이나 오거를 인발했을 때 공격 붕괴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경험 이런 놀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두꺼봐 헌집 좁게 새집다 그 모래 알죠? 다 해보셨죠? 네. 그러면은 손 놓고 모래 막 다지면은 이제 이게 앞밀이야. 다짐이 딱딱해지잖아. 근데 이거를 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상 유지하려면은 서서히 빼야 되죠. 이렇게 빼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확 빼면은 어떻게 됐어요? 확 무너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인발 시에 그냥 확 빼면 안 되고 이거를 상호 역회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빼야 된다고요. 왜냐면은 이제 구착 다 하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하면 끝나는 건데 다시 붕괴되면 다시 구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여기가 딱 돼 있다면은 이게 서서히 이렇게 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정리하자면은 기성 파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파일을
가져와서 공장 검수까지 걸쳐 현장 반입에서도 검사한 후에 공병 내에 관입을 해서 파일을 시공하는 반면에 현장 타설은 철근망까지 근입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다. 즉 콘크리트 시멘트 메이크는 이제 사이로는 다 있어요. 현장에 사이로는 다 있는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주부 정렬까지 해서 시공하는 것을 기성 파일이고 현장 타설은 5번으로 통해서 엄지 말뚝 즉 H 파일 또는 철근 아니면은 3단마다 한 번씩 하든 구조상 시작하면은 매단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콘크리트 파일을 그림을 하는 거예요. 철근이나 뭔 말인지 이해했죠? 여기다 뭐 철근 더 박을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 파일이나 현장 타설 파일은 이렇게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기술 지침의 내용은 제가 이따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성 파일 기초의 안정 아까 뭐라 했어요? 부력과 부동치마 이 발생하는 됐죠? 자, 부동치마 지금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대표 이해됐어요? 예? 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이해됐어요? 다 모르는 표정이야. 어떻게? 난 몰라. 자, 이거 부동치마. 자, 부동치마가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꺼짐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인부터 한번 봅시다. 원인. 무력하고 비슷해요. 자, 연약 기반. 네. 왜 못한데? 자,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토공사 때. 그 사지토든 점성토든 간에 지반 계량이 필요하다. 지반 계량이 안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액상화, 암미 치마가 발생된다. 그러면 연약층의 두께 차이. 두께 차이는 뭐겠어요? 제로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두께 차이. N값. 즉 여기가 이제 파일인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일정 구간은 사질토고 사질토와 점성토가 지나가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집안의 치마량이 달라지겠죠? 우리 N값, N치값 사질토는 맥시멈이 몇 가지 있어요? 50가지 있잖아요. 점성토는 30가지 있고. 왜 조금 모르는 표정을 줘? 알면서 모르는 표정 지는 건 너는 표정 연기 너무 잘하는데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그런 얘기고 그냥 러프하게 지날게요. 이질 집안 마찬가지고 지하 매설물
뭐 가스가 하수가 뭐 여러 개 많겠죠. 아니면 뭐 폐 콘크리트 뭐 기존에 있던 건축물 뭐 폐자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경사지방. 근데 경사지방 같은 경우는 하중이 받는 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하수의 변동, 지하수의 변동은 그 강동구에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싱크홀이 생겼죠? 똑같아요. 인근 턱파기 하면은 지하수가 생기는데 여기 지하수 용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땅거름이 생기겠죠? 그로 인해서 그 부동치마 발생되고 또는 파이 다른 기초 여기는 온동 기초인데 여기는 파이를 받고 그러면은 매트 기초가 부담하는 하중하고 파이 기초가 부담하는 하중하고 달라지겠죠. 예, 그런 거고 기초 재원의 현재 한창 똑같은 얘기고 인근 탑하기 아까 얘기했고 중축 아 내가 건축주인데 아 이게 임대료 갖다가 못 사겠어. 더 건물 져야 돼. 아 나 그냥 광고판 하나 그냥 수락해서 수익이나 얻을래. 광고판 어머 뭐 수십 돈짜리 딱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파일은 본당 150톤을 설계가 됐는데 30톤짜리 얹었어. 180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치마가 발생되겠죠? 또는 장수팬 건물 균등하게 치마량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익스펜션 조인트 끊어줘야 돼요. 거동이 서로 분리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거예요. 이게 부동심하고 부력 한 5분도 안 돼서 설명 끝내고 시간 가질게요. 부력은 뭐겠어요? 부력은 네. 부력은 부력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직접 봤어요. 부력은 현장에 가보니까 지하 주차장 그 맨 층에 슬라브가 융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승. 그래서 잭소프트 갖다가 막 받치는 거 봤는데 물이 하중이 있겠죠. 하중을 주잖아. 밑에서 부력이 발생되잖아. 근데 건축물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무슨 증상이 발생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열이 발생되고 변형이 발생되고 누수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2교시 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니까 45분에 시작할게요. 잘생겼네.